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매주 수요일 문을 닫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식료품 가게에 신선식품이 사라지는 현상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된 로봇 자동화 장비에 맡겼더니 업무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문도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문을 닫습니다. 21명이던 인력이 전공의 사직으로 5명으로 줄면서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응급실 전문의 채용 공고를 내도 지역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죠. 인근 다른 종합병원도 연봉을 4억 원까지 올렸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입니다. 임시 공휴일을 맞아 외래 진료가 쉬면서 병원 1층 로비불은 전부 꺼져 있고 텅 빈 대기 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응급실도 축소 운영됩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이번 달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축소 운영의 주된 이유는 의료진 피로 누적입니다. 교수 6명과 전공의, 인턴까지 2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교수 5명만 남았습니다. 군의관을 지원받아도 부담을 호소해 응급실 투입이 어렵고 채용 공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다른 분들을 초빙을 했는데 요즘에는 응급의학과가 다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결국 못 구했고 결국 수요일 하루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라 가뜩이나 평소보다 응급 환자가 많은데 응급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들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운영마저 중단을 한다면 진짜 급한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건강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그냥 인사가 전부 다 건강해야 된다, 아프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앞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주요 거점 병원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최대 4억 원까지 올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가 교수님들도 지원을 받아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응급실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다른 과 전문의들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병원이 붕괴할 거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당직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게 되고 응급실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게 해야 되나 못 버티겠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호흡기와 심혈관 환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를 근근히 버텨낸 지역 거점 병원 응급실이 이번 겨울은 버텨낼 수 있을지 의사와 환자 모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이후 환자들이 떠났던 청주의료원이 진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청주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기여했던 감염내과 전문의를 초빙해 감염과 호흡기 질환 진료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산부인과 과장을 초빙하고 충북대 병원장을 역임한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 코로나19 이후 전문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메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의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신선식품이 없는 곳은 산골 오지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농촌의 식료품 가게를 둘러보니 신선식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옥천군 청성면의 면소재지 마을입니다.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있는 이 마을에는 동네 슈퍼 3곳과 작은 마트도 한 곳 있습니다. 동네 슈퍼를 찾아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자와 라면, 통조림 등 가공품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달걀과 우유,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없습니다. 시골에 뭐 인고가 있어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거 뭐 저거 한 것만 팔지 라면이나 뭐요 막걸리 같은 거. 마을의 88%가 65세 이상이고 홀로 사는 가구가 많아 구매력이 낮습니다. 아무것도 못 파는 날도 있는데 쉽게 상하는 신선식품을 가져다 놓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안 팔려서 못 갖다 놓는 거지. 물건이 뭐 찾으면 다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개, 2개 팔으려고 10개를 가져와면 8개 재고 나면 완전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니까 못 갖다 놓는 거지. 농협마트는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은행 창구 옆 작은 매장에는 농축산물과 신선식품 코너가 아예 없습니다. 우유 대신에 멸균 두유가, 육류나 생선 코너 대신 가공햄과 통조림이 구비돼 있습니다. 이제 유동인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품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취급하기가 중요하죠. 이곳 청성면에서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건 산골마을이나 면소재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km가 떨어진 다른 면소재지로 나가야 하는데 차가 없는 어르신 걸음으로 십리길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도시에서는 흔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도 이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선식품 자체는 여기서 당장 구하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좀. 구해서 먹기는. 산지에서 신선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농촌 지역에는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청북도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오송 참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 수습을 위해 충청북도가 피감기관에서 제외된 만큼 참사 당시 충청북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감사를 마친 감사위원들은 궁평 2 지하차도를 현장 시찰한 이후 충북경찰청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역시 오송 참사 대응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타이어 같은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성분과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700만 톤이던 폐기물 사용량은 2021년 900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 비율이 2005년 5%에서 2024년 3월 기준 19.4%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속로에 폐합성 수지와 온이 등을 넣어 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 홈페이지에 폐기물 사용량과 중금속 함량 등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성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시멘트 포장재라든지 레미콘 또는 아파트 분양 공고 등에 표기하도록 해서 시멘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해 성분들을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고요. 법 개정에 반대하던 시멘트 업체들은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걸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법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다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안 하고에 저희가 불법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건데 저희는 허가 사항을 갖다가 이제 저희 하기 때문에. 정부는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의 피해 호소도 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속로에서 배출되는 그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 내년이면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의 제조업체들은 내수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4분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9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1로 지난 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특히 4분기에는 체감 경기와 매출, 영업이익과 설비 투자, 자금 사정 등 모든 항목이 80 안팎에 머물며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이 다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의 바다 사업은 480억 원을 들여 당산터널에 전시와 문화공간을 만들고 도청 주변 지역과 연결해 근대 문화유산 관광거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객관적 수요와 유사시설과의 차별화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충청북도는 사업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천군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AI 기술이 탑재된 로봇 자동화 장비에 맡겼더니 업무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다른 분야로도 AI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업무량이 많기로 악명 높은 건축팀. 필지마다 등기를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인공지능 AI가 적용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장비 도입 이후 업무량이 한 달 평균 50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등기 정보를 로봇이 알아서 정리해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검토해야 할 법령과 협조부서 리스트는 물론 공문 초안까지 작성해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관련 내용들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작성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일부만 수정해서 협의를 볼 수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우편 등기로 발송하던 가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공문도 업무 처리와 동시에 문자로 자동 발송해 처리 기간이 최소 3일 이상 줄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 필증을 받기 전 납부해야 하는 등록 면허세를 사전에 안내해 간혹 군청을 2번 걸음하는 불편도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AI 기술은 공공 분야에서 수당 처리 같은 단순 서무 업무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만 다소 복잡한 인허가 업무에 이용한 건 진천군이 도내에선 처음입니다. 한 건당 한 30분에 이렇게 시간이 좀 절약된다고 업무 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절약되는 시간만큼 민원인한테 더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소유권 확인 작업 같은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인간의 판단 영역이 많아 좀 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천군은 직원들의 호응이 높음에 따라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어제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나라 지키는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그래도 급식이나 보급품이 부실할까 자식 걱정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군부대 급식이나 보급품은 가짓수도 다양하고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 그런 걱정은 한시름 덜어도 좋겠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반찬은 소 불고기와 애호박 된장국, 후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음식이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지 군납품 조달 기관인 조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021년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뒤 조달청은 단일 기업이 제품을 공급하던 방식 대신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건데 이런 효과로 군부대의 급식류 공급 계약이 지난해 3,3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수도 4,120개로 지난해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전체 군수품 공급 실적도 2021년 2조 1,661억 원에서 지난해 3조 1,327억 원으로 44% 증가했습니다. 현역 장병들이 사용하는 운동화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시중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군에 보급됩니다. 피부에 민감한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해 면도기도 단일 제품에서 국내외 유명 제품들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자라난 우리 장병들이 더 다양한 제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군 장병들, 조달청, 국방부가 상호 윈윈윈하는 군수품 조달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원산지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 정지 6개월을 내렸고 품질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피해자가 반복된 연락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28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2022년 6월 한 달 동안 6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북 청주FC 초대 감독인 최윤겸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창단 첫 해 축구 관계자들의 예상을 깨고 플레이오프 가시권까지 가는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팀이 승리하지 못하며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윤겸 감독은 프로의 세계는 냉정할 수밖에 없다며 구단이 성장하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이 그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청주FC는 오는 5일 부천 원정부터 권호규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됩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과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중도 퇴직한 충북의 교사는 1,292명으로 해마다 260명 안팎이었습니다. 근속 연차별로 보면 5년에서 15년 미만 충북 교사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도 85명이나 됐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증가, 또 낮은 보수로 인해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